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조선 후기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의 변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 후기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무리를 지어서 편이 갈라졌어요. 이 무리를 붕당이라고 하는데 붕당을 이루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처음에 붕당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했지만 점차 자신이 속한 붕당의 의견만 내세우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영조는 탕평책을 펼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탕평책의 내용을 새긴 탕평비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정조 또한 인재를 고루 뽑는 탕평책을 실시하고요. 규장각을 설치하고 또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의 기반이 되었던 성리학은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백성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자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죠. 실학자들은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토지 제도를 바로 잡고 우리 것에 대한 연구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라가 발전하려면 상공업을 장려해야 하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이를 서민문화라고 합니다. 서민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글 소설, 풍속화, 탈놀이, 판소리 등이 있어요. 맞아요. 한글을 익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했고요. 또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풍속화, 백성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탈놀이가 있죠. 판소리는 서민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큰 호응을 얻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도 즐기는 문화가 됐습니다. 정조 이후의 왕들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왕의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아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됐어요. 이들은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죠. 많은 관리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세도 정치와 농민들의 불만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질 무렵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됐어요. 어린 왕을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죠.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고 양반에게 세금을 내어라 라고 했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던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철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폐허가 된 상태로 있는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힘들게 했죠. 한편 나라 밖에서는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서양 세력들이 군대를 앞세워 침략해왔습니다. 프랑스는 1866년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침략했어요. 이것을 병인양요라고 해요. 조선은 이를 격퇴하기는 했는데요. 프랑스군은 패하고 물러가면서 우리의 귀중한 책, 무기, 곡식 등을 약탈해 갔습니다. 1871년은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이를 신미양요라고 해요. 조선군 수비대는 목숨을 걸고 미국과 맞서 싸워서 물리쳤답니다. 강화도는 서울을 지키는 요새였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과의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척하비를 세웠죠. 운요 사건을 빌미로 1876년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요,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개항 이후 조선 사회에는 중국과 일본의 발달된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개화 사상이 등장했어요.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으로 이루어진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1884년 우편 업무를 맡아보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 잔치를 틈타서 정변을 일으켰어요. 이들은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사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의 반격을 받고 도와주기로 했던 일본마저 철수하면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더 심해졌고요.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 다툼도 더 커졌습니다. 한편 조선 말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동학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농촌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죠. 그중에 특히 전라도 지방이 심했는데 전라도 고부 군수의 횡포에 이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하여 봉기했습니다. 조선은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조선의 요청으로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일본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죠. 청나라와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자 동학 농민군은 이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전쟁을 벌였죠. 이를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을 하자 동학 농민군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동학 농민군은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게 됐고요. 전봉준은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